인사가 이제 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코앞에는 지금 제가 마이크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는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검찰. 그래서 1월 달에 인사할 때는 윤석열이 그걸 가지고 갔네 마네 하는데 몇 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안 왔다 이런 논쟁이지만 어쨌건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도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요식행위는 있어야 되잖아요. 뭐 당연히 부르면 오겠죠. 아니 지금 저는 지난번에 그 한동훈 검사 건 때 우리 있었던 그 무슨 이상한 본부건 이 건으로 이미 그 게임 아웃된 것 같은데요. 이제 부르면 바로바로 오실 것 같은데요. 네. 그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뭐 검사들 뭐 엑소더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 게 1차 지난번 2월에 있었던 인사를 보고 나서 윤석열 총장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결국 좌천되는 모습들을 보고 이제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1승을 하셨잖아요. 추 장관님 어쨌든. 예, 그 부분은. 근데 여기서 명확히 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명분상으로는 당연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너무 과하게 했던 책임을 물었던 인사에 가까운 맞습니다. 거니까 예. 이렇게까지 할 수사였냐에 대한 문책성 인사에 가깝다. 윤석열 측근 여사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다른 표현이네요. 그렇죠. 예. 일단 결론적으로는 그랬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별건 수사, 인지 수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다. 네. 이렇게 그분들이 해석을 하시죠. 예. 그러니까 오늘 방송하는 날이 20일이고 네, 언론 공표 한번 막 하고 이랬던 분들이다. 오늘 20일이고 법무부가 지금 연수원 27기부터 30기 검사들한테 인사검증 동의서하고 재산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일이 22일이에요. 그러면 대략 시간적으로 보면은 수요일까지는 그게 다 제출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이번 주 주말 가까운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시간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초쯤에 인사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이제 휴가 가기 직전에 하겠죠. 휴가철 전에 보통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상황으로 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장관께서 이제 총장을 부르면은 총장이 아마 정리해서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잘 풀리는 상황으로 갈 것 같다는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윤석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측근인 이동재가 구속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갈지 그 다른 이야기는 이따가 있을 시사방송에서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까드리고요. 전 이번 인사에서 되게 궁금하고 자세히 이제 그러니까 보고 싶은 부분이 우리 임은정 검사가 지난번에 감찰 파트에 지원을 했다가 안 돼서 서운했다라는 걸 어디서 밝혔잖아요. 요번에 근데 그 감찰 3과인가? 거기에 이제 인사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나 그쪽에 가게 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제가 보는 이제 포인트, 관망 포인트. 개인적인 좀 신분 관계도 있으세요? 아, 그렇진 않고 옆 부산 분이세요. 아, 부산 분이세요? 예, 저보다는 학번은 뒤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늘 그 개혁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내부의 인사잖아요. 그래서 원했던 부서에 가면 그분이 표현했던 부분이 재밌어요. 황금 어장이다. 굳이 뭐 공수처에서 다루지 않아도 감찰할 것이 널렸다. 이 얘기가 전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자리에 가서 제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지검장하고 다음에 고검의 차장하고 다음에 대검의 부장들이 다 대부분 다 검사장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자리가 6개 남아있다 그러고 6개 남아있어서 채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 인사잖아요.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서를 이동시키고 한동훈이 지금 뭐 법무연수원 무슨 위원으로 뭐 위원 됐던 게 이런 방식이죠. 예. 근데 공무원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걸 떠나서 권력으로 인식되는 자리. 이제 군대로 말하면 별다는 게 검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소한 내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하더라도 검사장 하고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서 지금 윤석열한테 줄 섰다는 표현보다는 윤석열이 정권의 신임을 받을 때는 윤석열 자체가 권력이고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 같은 사람들이 그냥 도장 찍어주는 정도. 그런 상태였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뭔가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아예 대놓고 변호사 할 생각으로 나는 윤석열과 한 몸이야라고 덤비는 몇 사람을 제의하고 나면은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검찰 인사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기재부를 보니까요, 다른 부처하고 다르더라고요. 이게 힘 있는 부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수가 파괴되거나 자기가 권력이 있는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가버려요. 근데 다른 부처는 달라요. 다른 이제 부처들은 쭉 올라가다 꺾이잖아요. 한직에 가서 그냥 정년까지 때워요. 근데 검사들도 제가 보기에는 기재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왔잖아요. 기수가 파괴된다거나 자기가 힘 있는 그 자리에 있다가 좀 한직이라고 생각되는 데 가면 사표를 내고 나가서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개업을 해도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이번에 인사가 또 어떻게 돼서 좀 이 변호사 시장에 숫자가 늘어날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지금 저는 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검찰청법 제34조 1항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검찰의 윤석열 측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건 불법이야 이렇게 지난번에 인사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들어줘야 된다도 아니고 안 들어줘야 된다 아니고 의견을 일단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또 이야기 안 들어도 상관없지 않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거든요. 요거 법을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제 차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권마다 말 잘 듣는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한테 최대한 인사권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사실상 봉투를 가져와 가지고 장관님 이거 해주세요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검찰총장은 검찰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논란도 없어진 뿐더러 당연히 다음에 오는 검찰총장들은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검찰총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검찰의 정치적 독립 이야기 나왔을 때 아마 이게 개정된 법인 것 같은데요. 정부법들에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일했던 곳에서도 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의견 한 번도 반영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 무서운 게 참 관행으로 되더라고요. 네, 관행이 무서운 게 검찰총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썼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해 주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조항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고 하는 이 몇 글자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분명히 이번 검찰 인사에서도 그 논란이 있을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이 의견을 들어서 인사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의견 들어주면 되죠. 결정. 들어주기만 해. 말하는 거 들어주기만 해. 리스닝. 네. 지난번에도 듣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 그 약속이 법규에 지켜지지 이렇게 않은 되어 거고. 있으니까 참 들으라는 표현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귀를 열고 듣는 건지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왜 만들어진지는 알겠어요. 네. 검찰은 검찰총장이 제일 잘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 텐데 여기 문구를 확실히 해서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대장일 뿐 인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로 만들어 놔야 조국 장관 검찰청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조국 거죠. 장관 때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이 올인했던 수사잖아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이 100% 반영된 수사란 말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그렇게 시켰을 때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검사들이 검찰총장이 시키더라도 자기 인사권이 있는 정도의 검찰총장이면 자기가 출세가 되는데 이게 명문화돼서 이게 검찰총장한테는 사실상 인사권이 아예 없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같은 수사를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외청의 기준에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경찰청은 어떻게 하는지 뭐 소방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외청의 기준들과 균등하게 맞춰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이제 추미애 장관한테 인사권을 완전히 또 까임당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이번에 서로 부딪혔던 측면이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무서운 카르텔은요. 대검찰청 중심으로 한 기자들과의 카르텔이에요. 그 조국 장관 때 이미 공범이 됐던 사람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조국 장관 뭐 거의 혼자 요즘에 이제 막 뭐 반론 보도 청구 같은 것도 막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긴 한데 실제로 추미애 장관을 괴롭히고 있는 그 기자들이 그때 윤석열과 공범이었던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성 보도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이것도 좀 절에 가셨던 건 뭐. 네. 네. 링컨 컨티넨탈 조직 근거 없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비서 중에 한 명이 2014년식 중고를 사서 뭐 시가 1,800만 원 정도의 싼 차였다고 그렇게 고가도 아닌데 타고 간 건 사실이었대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뭐 대단한 김정은 장례식에 뭐 김정일 장례식에 쓸 정도의 관용차니 뭐 이 정도 급으로 부풀려 소문을 냈던 거고. 그 비서가 누구예요? 제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차가 가긴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마치 그 엄청난 비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언론에 보도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비서 한 거죠. 둘이가 이제 보니까 정무직이더라고요. 예. 보좌관으로 들어온 정무직이고, 그래 이제 비서들 생각은 이런 거지. 거기 장관이 휴가를 내고 갔는데 자기들이 또 휴가를 안 내고 가면 또 휴가를 안 내고 갔다고 또 욕할 거다.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같이 휴가 내고 뭘 또 간 거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검찰 내부에 이제 인사가 단행될 거 이제 7월 말에 곧 있을 인사를 보면 중진급 정도의 인사들을 교체할 것이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언 유착에 관련된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향후했던 사람들은 그거에 응당한 자리에 이제 교체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나머지의 그 형사통이라고 하나 그 대국민 서비스 접점에서 열심히 수사에 그 검찰사의 모든 역할을 다 했던 사람들을 좀 등용시키는 뭐 그런 교체 작업들을 하시려고 한다. 뭐 그 정도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검찰 내부의 개혁이라는 게 결국 인사에서 오는 건데 그 부분을 실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야, 근데 그 제가 봤을 때 휴가를 가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건 저도 나중에 봤는데 기자가 그 따라 붙은 거네요. 그러니까. 뒤에서 다 촬영하고 다 해가지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이미지화 시키려고 뭐 주차하면 안 되는 데까지 차가 들어왔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는데 그 스님의 주지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거기 원래 차 들어온다. 네네네. 필요 없으면 차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주 악의적으로. 사실관계가 예, 확인되지도 않은 악의적인 보도였잖아요. 대한민국 참 민주주의 국가 참 좋아졌습니다. 언론의 자유 참 엄청나게 누리고 있네요. 이 다른 장관 아니고 법무부 장관 차량을 미행을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다 수그리고 고개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뭐 인사에서도 관계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은 불같이 느끼는 부분이 그 역습이 있다라는 게 추 장관님의 아들 얘기 문제 제기나 뭐 옵티머스 펀드 뭐 그런 얘기들을 다시 꺼내는 부분이 여권의 관계자들 이야기를 또 풀어나가고 싶어하는 게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부분에서 이게 이제 발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착된 언론 쪽을 통해서 이렇게 네. 그쵸. 흘러나올 그런 가능성이.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대놓고는 못하고 꼬투리 잡을 것만 있으면 네. 계속 예전에 하던 행태 그대로 윤석열에게 힘 실어주기 위한 행위로 이 법무부 장관을 여론에서 나쁘게 만드는 그 작업질이 저는 계속 있다고 보는 네. 게 뭐 법무부 장관실에 기자들 출입 마음대로 못하겠다.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 지금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악의적 보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 검찰발로 이 검찰의 난의 공범이었던 기레기들이 같이 합작해서 그게 아직도 전쟁인 중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던져보고 간보고 네. 하나 잡히면 한번 또 뻥튀기고 뭐 기자들이 그런 부분이. 더군다나 지금 오늘 그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장관을 탄핵 소추하는 걸 지금 했거든요. 네. 여기 24일 그때쯤인가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쯤에 이제 표결을 할 거라 그러는데 저기 그 미래통합당이 뭐라 그러냐면은 민주당의 반란표를 기대한대요. 참 그나저나 진짜 추미애 장관님 좀 한편으로 좋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슈메이커잖아요 지금. 이슈메이커. 저는 그 부동산 문제도 보면서 아니 페이스북에 쓰는 거 장관이 아니더라도 모든 정치인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는 2017년부터 계속 해오던 말씀이세요. 그 추 장관님이 당 대표 때도 얘기하셨고 그런 얘기를 부동산 얘기를 당연히 소신대로 얘기한 걸 가지고 무슨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 일이나 잘하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추 장관님 말씀도 맞는 게 거기에서 이제 돈을 이제 대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느냐, 그다음 갭 투자했을 때 네. 이게 또 법률적인 문제가 되고 법에 다 걸리는데 법이 안 걸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번에 그 이천에 화재 났을 때요. 법무부 장관 아니 이제 검찰총장이 실시간 상황 보고 받았다 이런 보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가 뭔데? 근데 말하자면은 법무부라고 하는 게 사람들은 검찰만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법에 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법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것은 법을 만드는 과정에 이 법무부가 관련돼 있지 않은 사실은 법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의견을 낸 건데 쉽게 표현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 의견 낸 거를 마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의견 낸 것처럼 폄하하면서 보도하는 거죠 이게. 네가 뭔데? 너 서울시장 나가려고? 이런 식으로 폄하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정치인이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미애에 대한 산발적 공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정치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네, 그렇죠. 뭐 말 나오는 게 싫으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순간 존재감 사라지는 거죠. 지금은 진짜 강하게 목소리 내야 될 몇 자리가 있어요. 정치권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은 지금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을 자기 우호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누가 추모닝 그러면 땡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워낙 또 강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니까. 그리고 국민들 지지를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서는 약간 밀리는 것처럼 나오는 여론조사도 전 사실 납득이 안 될 때도 있긴 한데 추미애 추 장관님이 지금 최전선에서 제일 잘 싸워주고 그 계시잖아요. 분석은 내가 해드렸었어 옛날에. 네. 추미애하고 윤석열을 비교해서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게 네. 윤석열은 잘하고 있다는 저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상황이고요. 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그 여론조사가 언제 나왔냐면 목소리 잘 안 내고 있을 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중간에 약간 기간이 걸쳐 있어가지고 더 세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추미애 장관 못하고 있다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그 여론 해석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야기 좀 확전시켜 보면은 문 대통령 목소리만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했어요. 대통령 목소리만 보도가 되고 대통령이 혼자 끌어가는 것처럼 되면 안 되고 장관 중에 최소한 이슈 메이커들이 몇 사람 나와서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검찰이면 검찰, 뭐 군이면 군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스타가 돼서 정부를 전체가 여러 명이 끌고 가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됐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절실한 상황이죠. 네. 예. 이 정부가 어쨌든 간에 하반기로 가기 때문에 그런 스타들이 나와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당권주자는 이노영 총리나 김부겸 의원님이 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죠. 스타가 돼주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야 여권에는 막 장관도 멋있는 사람들 많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특정 자리에 뽑아놨는데 목소리 하나가 언론에 안 나와. 사실은 무슨 말인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튀려고 목소리 내는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전 민정수석이요. 전혀 언론에 안 나오니까 일 안 하는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요.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반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무 홍보비 많이 쓴다잖아요. 근데 이재명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홍보가 왜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일 안 한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맞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잘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차라리 과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홍보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무슨 부처나 어떤 자리들마다 저 사람 장관이나 뭐 수석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언론에 아예 안 나오고 존재감 사라져 버렸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 미디어 시대는 실패라고 봐요. 국정홍보처 다시 부활해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 옛날에 김창호 처장 마지막 하셨던 분이 그때 시리즈로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노 대통령 때 왜 그게 중요했었는지를. 그렇죠. 그거 이명박이가 싹 없애버렸죠. 그래놓고 회의했다면서요. 이명박이가. 저도 정부 부처의 홍보 기능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 공무원들이
이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개방직을 많이 썼어요. 그 부처 대변인들을. 근데 지금 이 공직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이제 브리핑 자료 릴리즈하는 거 외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백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는 엄청 이슈가 됐던 분들인데 언론에 뭘 일을 잘해서 나오고 뭐 예를 들면 뭐 교육부라든지 국토부 같은 데서는 원하지 않아도 나오겠지만 청문회 할 때 엄청 막 이 사람 잘할 거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면 물론 일을 하겠죠. 근데 수동적으로 하면 언론에 안 나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적극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부는 문 대통령밖에 없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찌됐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뭐겠어요? 문 대통령이. 그렇죠. 검찰 개혁하라는 검찰 개혁 거잖아요. 마무리 잘하는 취지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뜻을 뭐 사람들이 되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이 잘 협조해서 하라가 아니라 속마음엔 그거 있지 않을까요? 잘 제압하시오. 난 그걸 마음일 거라고 봐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해석이 되게 다양하긴 한데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임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요. 만만하신 분, 어디 교수 출신이시면서 목소리 안 내실 분. 그러면 모든 검찰 관련한 이슈는 윤석열이 독점을 했겠죠. 어쨌든 추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셔서 요즘 좀 제일 참 재밌는 분이 추장관하고 이재명 지사인 것 같아요. 현재. 제일 잘 나가는 셀럽? 네, 그런 것 같아요. 셀럽인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도 사실은 이제 반연예인이지 않습니까? 이 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두 분은 좀 나름 현재 좀 성공적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만큼은. 두 분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남영이 한마디 한마디가 막 다 보도되고. 박 국장님. 제가 열심히 퍼나르겠습니다. 남정 이야기. 제가 소신 발언 너무 하다가 계속 이제 언론을 타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처음에는 막 지지자들이 열광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또 왜 삐끗하면 바로 또 실망들 하시잖아요. 좀 그게 네. 제일 좀 우리 안 그래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만일에 그 지지가 계속 간다라고 하면 한 번은 실수해도 또 다시 또 그다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게 된다면 계속해서 제가 그 민심을 대변하는 그 싸움 악다구니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도 혹시나 실수하더라도 좀- 패자 부활전 그러니까 그 까방권 한 번씩 주시기로 열어주십시오. 하면 네, 가방권. 미리 그 정치인들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청래 모델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갈 발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들을 엄청 때리잖아요. 막 막말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내가 봤을 때 이게 4년 신게 저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원했던 원하지 않았건. 그 사이에 굉장히 성숙한 데다가 컨텐츠가 쌓인 데다가 말하자면 이런 거고 아까 제가 그 김혜영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지자들한테 마음의 빚을 남겨야 돼요. 저 사람한테는 다음에 국회를 꼭 들어가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빚을 남기는 상태에 자기 편을 잘 추스리고 그러면서도 컨텐츠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반박이 안 되는 상태로 장외 국회의원이지만 그 SNS 하나 유튜브 방송 하나가 다 주목받으면서 계속해서 이쪽에 스피커가 됐던 그 사례를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혜영 소신 발언이 아니라 네. 사실은 조중동의 공격 속에서 자기 소신 발언했던 건 사실은 나는 정청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존재감 발휘하고 있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고 특별히 홍보하지 않아도 굉장히 홍보가 되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고 봐서 나는 정청래 의원이 아마 21대 후반기 정도에는 굉장히 크게 잘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아, 요새도 입법 발의하는 내용들도 너무 훌륭하고요. 오늘도 서울시장 내야 된다는 또 소신 발언해갖고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잘 나가니까 잘 별로 안 좋아요. 네. 저는 뭐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비판하는 게 제가 이름이 진영이지 않습니까? 진영 내에 있으면서 비판해야 돼요, 진짜. 맞아요. 진영 밖으로 빠져나가서 객관자인 척 하면서 비판하는 건 굉장히 나쁜 비판 버릇입니다. 제가 모 정치인한테 최근에 한 말이 있는데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태도.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태도는 지지자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다. 사실은 그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지 지지층은 없는데 지지층은 다 무너졌는데 중도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당이 원래 파티입니다. 네, 부분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정치 1번가 8회 방송 오늘 마치고요. 오늘 주제는 그렇게 큰 이슈들은 없었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런 정치인들의 시각과 정치인들만의 정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기억들 하시고요. 월요일 첫 방송이 제일 힘들어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말도 버벅거리고.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